여러분, 자취의 로망만 가지고 덜컥 자취를 시작했다가는 밀려드는 고정비, 생활비, 변동비에 휩쓸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늘은 월세 45만 원을 기준으로 자취의 현실적 비용 계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를 통해 자취의 로망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만의 따뜻한 공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밤샘 시간, 토스트에 크림치즈를 발라 먹으며 따스한 아침을 맞이하는 느낌.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비용 계산만 제대로 한다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자취방에 들어가는 비용들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고정비, 생활비. 첫 번째, 보증금. 가장 첫 번째로 계산해야 할 건 보증금입니다. 집을 사지 않는 이상 대표적으로 전세와 월세를 선택지로 고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구하는 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개 보증금이 높아지면 월세가 조금 낮아지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은 대개 1000에 50이라는 국룰 월세 자취방을 많이 구하게 돼요. 지금은 금리가 좀 높아져서 이자 부담이 좀 있는데요. 집을 구할 때는 매달 내는 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대출 시 내는 이자를 비교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저의 경우는 국룰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을 하는 금액, 혹시나 자취생이 도망가거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일종의 안전장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이 보증금이에요. 월세는 대개 1000만 원 정도가 보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보다 저렴한 보증금도 물론 찾아보면 있습니다. 두 번째, 월세. 다음으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은 월세입니다. 대표적인 고정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월세도 사실 구하는 지역과 방의 컨디션마다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옥탑방까지 정말 많은 컨디션이 있어요. 금액도 2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는 반지하와 옥탑방은 무조건 피하자라고 생각했어요. 반지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건강상의 이슈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옥탑방의 경우 낭만은 있을지 몰라도 여름과 겨울에 굉장히 취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높은 1층을 선택했어요.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지만 집주인분에게 처음 독립하는 청년이다, 월세에 꼬박꼬박 밀리지 않게 되겠다, 오늘 바로 계약하겠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5만 원을 깎아서 45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사의 역량에 따라 금액을 일부 깎아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세 번째, 관리비. 관리비는 말 그대로 관리를 해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아파트든 나 혼자만 살고 있지 않아요. 문 밖을 나서면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가령 계단을 청소해 준다거나 건물을 관리해 준다거나 나를 대신해서 주변 시설들을 관리해주는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관리비 역시 주거하는 공간 스타일에 따라 정말 다른데요. 손이 많이 가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관리비가 대체적으로 높기도 하고, 오래된 주택 쪽이라면 오피스텔보다는 관리비가 덜 들어가기도 해요.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관리비가 해결되곤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높게 혹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 이 정도 선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오래된 주택 쪽에서 살고 있다 보니 특별히 관리가 들어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계단을 청소해 주시는 비용으로 5,000원을 월세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정비. 월세와 함께 고정적이면서도 변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비용이 있어요. 이런 옵션의 경우 모두 퉁쳐서 관리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하나하나씩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 옵션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해요. 저의 경우는 수도세만 2달에 한 번 전체 세대수가 n분의 1 해서 집주인분께 내고 있습니다. 수도세는 만원에서 15,000원 안쪽으로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세의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집안에서 쓰는 전기 사용료인데요. 에어컨을 트는 여름 2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2만 원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용 역시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쓰는 인터넷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계약해서 각자의 집에 공유기를 다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볼 때는 공용 인터넷은 아무래도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다행히 저는 개별 인터넷이어서 직접 구글링을 통해 업체를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 계약할 때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따로 떼어서 영상으로 나눠볼게요. 인터넷 비용은 공유기 대여 비용을 포함해서 매달 23,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마지막은 혼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해요. 집안에 필요한 물품을 채워넣는데 필요한 비용이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누구는 한 달에 30만 원도 충분할 수 있고 누구는 한 달에 50만 원은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50만 원 정도로 잡고 생활비와 집안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시켜 먹곤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은 집에서 그냥 밥을 해 먹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보다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고요. 이건 일단 적정 수준에서 한 달 생활비를 잡고 써본 뒤에 다음 달 가계부 정산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과소비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적어보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생활비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 총정리를 해볼게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관리비 45만 5천 원, 고정비 2만 원, 만원, 2만 3천 원, 생활비 50만 원. 보증금을 제외하고 한 달에 이 방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돼요. 여기에 매달 들어가는 통신, 보험, 적금과 같은 비용들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취를 시작할 때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비용들을 체크하지 못했어요.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턱대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들로 로망은커녕 현실을 살아가기 벅찰 수도 있어요. 자취의 로망은 현실적인 비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나의 자취에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 한번 꼼꼼하게 계산해 보세요. 저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의 독립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